자, 얘기 시작할게요.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잘 찍었죠? 와우. 어딘지 아시겠어요? 타워 한강. 네, 한강. 그렇지, 한강이죠. 이 찍은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안 가보셨을 거야. 네. 예.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가 그 배수지 공원이에요. 삼성동. 제가 최근엔 이사를 가서 안 사는데 제가 살던 집에서 바로 앞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기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다녔었는데 항상 봤던 풍경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거 어때요? 좀 아름답지 않으세요? 저도 꽤 오래 이쪽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새삼 느꼈어요. 우리 한강,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사진을 왜 소개하느냐면 저도 최근에 우리 강남구의 역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해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강남구가 물론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 50년도 채 안 되죠. 70년대 초반에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강남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살아왔을 텐데 어떤 역사의 숨결들이 숨어 있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이러저래 좀 봤는데 제가 아침마다 올라갔던 이 동산이 뭔가 아직 고증된 것은 아닌데 위치를 보세요. 여기서 딱 보면 한강이 쫙 넓어 보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적군이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할 수 있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요충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제가 그래서 이러저러 찾아보니까 제가 무슨 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되게 감으로 볼 때 여기가 토성이 있었던 데예요. 옛날 삼국시대 때. 삼성리 토성이라고.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요게 1960년대 한강 물길 지도예요. 파란색이 이제 그 당시에 흐르던 한강 물길이죠. 근데 지금 검은색은 이제 지금 현재 제방선이죠. 물론 그 이전엔 또 달랐을 텐데 이때 60년대 본격적인 개발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주목하는 곳은 요 강남 지역인데 보세요. 여기 한강 물줄기가 이게 잠실 지금이잖아요. 사실 본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탄천에서 이렇게 오고 요거는 약간 색강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여기 개발을 하면서 여기를 파내갖고 이렇게 본류로 만들고 여기는 지금 석촌호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사진 찍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물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요충지에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요? 여기가 이른바 옛날에 사평리 백사장인데 여기가 다 지금 아파트 단지로 변했잖아요. 옛날엔 다 허허벌판. 이 지형으로 보면 조금 구릉지 높은 데는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이쪽은 다 백사장 내지는 낮은 구릉지였어요. 여기를 다 아파트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 여기 코엑스 있는데 여기 봉은사 있고 바로 옆에 아까 말한 그 산 언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보세요. 이제 요거가 지도인데 아까 그 지도잖아요. 옛날에 잠실 섬이었단 말이죠. 섬을 좀 메꿔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개발을 한 거고 여기를 아예 메꿔 갖고 그냥 석촌호수만 남겨둔 거죠. 그리고 여기 서울 아산병원 이 자리 근데 이게 여기 현대 아산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 다 메꾼 거예요 지금? 그죠? 원래 섬이 있었죠. 섬. 그러니까 섬이었던 걸 다 메꿔서. 그렇죠. 다 택지 개발을 한 거죠. 여기 다 아파트 들었었잖아요. 뽕밭이었죠. 잠실 뽕밭. 그러니까 옛날에 뽕밭이라는 것은 왕실에서 관리하는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맨 처음에 뽕밭이 여기 또 있었다 그러더만 여기 해갖고 이제 여기 건너기가 옛날엔 좀 쉬웠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북쪽에 속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강북이었죠. 아주 옛날로 조선으로 치면. 그런데 여기 토성들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암사동 토성, 풍납 토성, 몽촌 토성 이거 다 알죠.
한성백제. 백제의 그 원료가 이제 한성백제잖아요. 근데 여기 이미 증명이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이 한강변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그 요지의 이제 그런 고대의 조그만 왕국들이 있었던 거죠. 풍납토성, 몽촌토성.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내 올라갔던 여기가 산성토성이 있었던 곳이다. 이런 게 나와요. 1917년 조사까지 이게 나와요. 근데 그 17년 조사에서 얘기하는 데가 정확하게 여긴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기로 추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형들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봉은사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높은 데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다 개발되고 하면서 지금 그 흔적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 제 롯데월드 지금 아까 높이 서졌던 그 랜드마크와 같은 게 이제 여기 지어진 거죠. 서울이 불과 반세기 만에 강남이 그렇게 변화했어요. 그래서 이 강남 땅에 옛날에 강남 땅에 대한 관심을 좀 저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과수원 지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는 인구도 많이 안 살고 오히려 여기 뭐죠? 양재천 요 주변이 조금 논농사들이 있었고 밀밀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가 왜 그 말이 생겼느냐면 썰물, 그러니까 민물이 들어올 때 이 한강에서 물이 여기까지 장마철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밀물 해서 밀밀이가 말이 지명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장마가 돼 그러면 다 홍수가 지고 그랬던 지역이죠. 강남 얘기를 좀 내가 왜 시작을 했느냐 하면 강남이 꾸는 꿈은 뭘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강남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조금 강남에 대해서 내가 살아왔지만 사실은 강남에 대해 본격적으로 강남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일을 했다기보다는 일은 다른 데 가서 하고 여기 생활 잠만 있고 와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른바 제가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한 후에 이른바 직주근접이라고 저도 입으로는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이 있어야 사람도 행복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사람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하자 했는데 이제 그 꿈을 저로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루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강남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황석영이 소설가가 쓴 강남몽이라는 책을 봤더니 강남이 너무 모습이 여기서 그리고 있는 강남 모습 부정적인 거예요. 네. 짐작이 가시죠? 이건 그거예요. 이른바 개발연대의 강남의 복부인들 또 뭐 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치부 그 속에서의 방탕한 삶 뭐 이런 것이 강남에 개발하고 다 얽혀 있고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쓴 소설이란 말이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뭐 이런 것까지 강남 몰락 뭐 이런 그런 소설인데 물론 진실의 한 부분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강남이 그렇게 인식되거나 강남이 거기에서 그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강남의 새로운 꿈 뭘까? 이걸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강남하면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거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이거? 네, 코엑스 앞에 있어요. 이거 한 예산이 4, 5억 들었다고 그러죠? 이거 만드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중에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당시 싸이가 나왔을 때, 뭐, 세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준 거니까.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글로벌하게 강남을 이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노래를 들으면서 강남이라는 지명을 알게 됐죠. 서울이 물론 더 많이 알려졌지만 서울 안에 있는 구 중에 그래도 알려져 있는 데는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독립된 자치단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서구로 보면 강남시잖아요, 일종의. 강남시티니까. 그래서 강남의 이미지를
이미 이제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강남의 꿈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래돼서 그게 네, 이게 강남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게 실제 지금 이제 저 착공을 시작을 했잖아요. 라이트 워크라고 그래서 이 여기 조감도를 그릴 때 빛과 함께 걷다 이런 테마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GBC 건물 올라서기 시작, 공사 다 착수해서 지금 거의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올해 안으로 이제 허가가 떨어져서 여기 본격적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동대로 개발을 보면 이런 식의 조감도를 갖고 있죠. 지하 7층까지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각종 교통이 다 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KTX, 그 다음에 GTX, 그 다음에 위례 신사선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바로 지층 위에는 다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 거고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차선을 넣은 건데, 제가 파리에 갔을 때 라데팡스라고 해서 미래형 도시, 거기도 이제 그 외곽 지역에 개선문에서 일직선으로 쫙 바라보이는 그 지역의 서쪽 관문이거든요. 그쪽이 파리에. 거기를 신도시로 개발을 할 때 다 지하로 넣어버렸거든요, 도로를. 그리고 위에를 광장으로 만들고 파리 개선문을 현대식으로 해석한 큰 조형물을 세워서 거기 가면서 보면서 참 그 미래형 도시 이런 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우리가 이제 사는 강남 지역의 이 코엑스 앞에 삼성동 이 영동대로가 이제 그렇게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더 거기는 약간 외곽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거의 도심 중심부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도 과거에는 여기가 부심으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4개의 도심이에요. 서울 계획이 아예 도심으로 규정을 해요. 여기하고 영등포 여의도 일대하고 종로 일대하고 뭐 어디죠? 이런 식으로 4개의 도심으로 규정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한 도시, 또 굉장히 스마트하면서 현대화된 이런 도시로서 강남이 커갈 것이고, 이게 뭘 찍은 거 제가 직접 찍고 편집한 건데 오, 정말요? 작년에 강남 페스티벌 행사 이거 어디신지 알겠죠? 코엑스 앞에 저 큰 전광판 있는 곳, G타임 25라고 해서 마지막 하나가 좀 더 있어요. 난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 하늘을 사람이 날더라고. 사실 강남 페스티벌이 그 이전에도 쭉 있어 왔긴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민간 전문가를 감독으로 영입을 해서 준비를 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그 내용적 질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지금 이런 스케일이라 또 여러 가지 연출의 힘 같은 것들이 보이죠. 사실 이 짧은 영상에서는 다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 강남의 여러 가지 거리나 역사 이런 것들을 연결한 테마들을 다 만들어서 공연들을 준비를 했고, 결국 이제 이 강남이 꿈꾸는 문화적 미래, 이 문화적 꿈 이런 것들도 이제 페스티벌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그 큰 조광판을 보고 요새 최근 세계적으로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강남 파도라고 그래서 보셨어요? 지나시면서? 예. 그 아티스트들이 만들어진 그게 상업 광고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종의
자기들은 예술적 차원에서 그거를 하는 분들인데,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거기서 아무런 상업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장소적으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효과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그게 충분히 이제 나중에 어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 광고가 저기 전광판에 보여주고 있듯이 이 일대가 전부 그 뉴욕에 가면 타임스퀘어에 있듯이 그런 광고 자유 구역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명물이 있는 장소로 변화할 거라고 봐요. 너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런 강남의 꿈을 하드웨어적으로 꾸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남의 꿈이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강남의 바람직한 꿈을 우리가 어떻게 꾸어나가고 채워나갈 건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민선 7기 강남구가 출범을 하면서 뉴 디자인을 시작을 했어요. 잠깐 그때를 보도했던 게 있어요. 강남구가 27일 본청 3층 회의실에서 강남 뉴디자인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가졌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현장활동가 등 5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강남 뉴디자인위원회는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위촉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위원회는 밝은미래위원회, 안전도시위원회, 구민행복위원회, 감동행정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으며 분과일을 지원하기 위한 뉴디자인 추진반도 운영합니다. 각 위원회는 분과별 회의와 전체 회의 및 SNS 등을 활용해서 민선 7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구 행정조직과 협업을 통해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10월 18일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뉴디자인위원회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죠. 민간 전문가들, 활동가들, 행정의 책임자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민선 7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들을 크게 4분야로 논의들을 하고 그것들을 구정의 지금 목표로 다 담아냈고 지금 민선 7기 이루어진 모든 정책은 사실 여기서 논의된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요거를 서포트했던 저 뉴 디자인 추진반이 지금 뉴 디자인 구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미래형 매력 도시를 만들겠다. 그다음 필환경 도시를 만들겠다. 포용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 공감 행정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크게 4방향으로 이제 논의해서 같이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때 만들었던 크게 4가지가 이제 이런 거죠. 저 중요한 사업들을 방향으로 잡았었어요.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을 위해서는 강남구의 새로운 비전, 브랜드를 만들자. 그래서 미미 강남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남구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고 새로운 핫스팟으로 만들고 아까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코엑스 앞에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들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미래와 관련해서는 청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들의 창업의 중심을 만들자 해서 지금 청년 창업 지원 센터들도 더 보충하고 또 청년 팀도 신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좀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있는 인문지성이 흐르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다. 이런 게 굉장히 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인문지성, 결국 시민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도서관 같은 정책이 중요하죠. 그래서 도서관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 써서들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간 프로그램 같은 것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또 얘기하지만 힐링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 현대에 살아가면서 경쟁에 찌들리고 이기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힐링의 이런 풍부함을 느끼는 것이 인문지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힐링센터라든가 행복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팀도 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필환경도시죠. 그래서 당연히 환경은 지금 뭐 누구나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거고, 강남 사람들의 높은 욕구나 이런 것과 비춰볼 때는 이제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서 공기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하수구 냄새부터 시작해서 강남이라고 해서 환경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보완하고 지금 역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단순 환경만이 아니라 이 항목 안에서는 이제 일종의 도시의 계획이라든가 주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담고 있어요. 안전 문제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이 포용복지도시 강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삶과 관련돼 있는 복지 분야,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평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포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한국일보에서 평가했던 자치구 평가에 1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난 1-2년간에 걸쳐서 장애인들의 접근권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두드러지게 보여진 것들이 많이 평가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접근 기회를 굉장히 넓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평가에 기반을 이뤘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복지도시. 지금 우리 마을 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시작을 했고, 미미 강남이라고 하는 그 새 브랜드에도 그 얘기가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 혼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갖춰가는 것 때만이 진정 행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 공동체 살리는 복지도시로서 큰 방향을 잡고 세부적인 여러 사업들을 좀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함께하는 공감 행정의 도시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거버넌스와 관련된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결국 비전과 가치의 문제, 행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지향하느냐, 어떤 비전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위한 이제 구정연구단을 만든 이유도 이제 그를 위한 싱크탱크를 민간 전문성을 결합을 시켜서 하자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행정 방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소통과 거버넌스 행정의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비전과 컨텐츠가 이제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강남 교육하게 되면 입시 교육과 관련된 공공 서비스도 이제 강남 인강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잘 해왔죠. 과거 시대에.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그것으로 충분히 사람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이 지향과 관련한 놀태, 그게 이미 좀 낡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새로운 비전에 맞는 그런 교육 콘텐츠들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크게 4개의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강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소개해 드리는데, 지리산에 계신 이남국 선생님이라는 분이에요. 인문학자신, 인문학 스스로 당신을 학자는 아니시고, 당신을 스스로 인문운동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래는 뭐 이런 한학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으신데, 연세가 60대 넘으셔갖고 이 농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뭐라 그럴까, 일종 소재를 삼은 거죠. 같이 하기 위한 연찬의 소재로 삼아서 논어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분하고 논어 연찬을 같이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게 많이 우리 말한 강남의 꿈, 비전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게 이 얘기예요. 빈이락 부이호래다 이런 얘기인데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가난하지만은 즐겁고 부자지만 얘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당당한 빈자가 돼야 되고 나누기 좋아하는 부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빈부격차의 문제들이 심각하고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고 뭐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데 궁극적으로 가난한 것 자체가 부끄럽거나 그 속에 혹은 끊임없이 불을 늘려서 따라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의 자기 당당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정신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는 물질적인 부의 획득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사회적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빈자다라는 거죠. 당당한 빈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 이제 이 강남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부자 동네라고 하는 강남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결국은 나누기 좋아하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래, 그러니까 예의 범절 이런 거죠. 이게 허례허식의 그런 게 아니라 격식이 아니라 예의 염치 이런 거죠.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될 사람들에 대한 예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너 부자니까 이만큼 떼어서 이 사람 줘야 돼. 벌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런 문화와 조건들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들이 온다 이런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강남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품격 있는 시민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전 속에서 나오는 얘기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나 저는 굉장히 일맥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우고 고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과제와 놓고 볼 때 우리의 꿈과 미래를 놓고 볼 때 이런 문제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정하게 강남이 행복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런 스마트한 도시, 글로벌한 도시를 물론 한편으로 해나가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의 문화, 정말 품격 있는 문화, 미미 강남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미미 강남의 그러한 시민 문화를 만들 때만이 저는 강남이 행복해지고 진정한 1등 도시가 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캠페인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썼던 호소문 중에 하나인데 풍요와 번영의 땅 강남, 우리는 이대로 행복한가? 우리는 끊어진 관계, 외로운 개인, 위험한 세상에 아무런 안정만 없이 내던져져 각자 도생의 차가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면한 문제들을 좋은 이웃들과 서로 도와서 함께 해결해가는 따뜻한 사회를 원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나 멀리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갖고 있는 선의와 열망과 재능들이 연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또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강남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이 더 객관적으로 풍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라든가 물질적 풍요라든가. 그래서 저는 지식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성숙하게 자각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조건하고 지식 수준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도덕과 당이나 강요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건들을 오히려 잘 우리가 활용하고 그 토대로 삼으면 더 빨리 강남이 오히려 이런 걸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남구가 이제 여러 가지 빈선 7기 들어서 이런 것에 접근하거나 이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공익적인 문제나 마을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주민들을 등장을 시켜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역할들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주민공모 사업들을 해서 다양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고 있고, 주민의 역량들을 더 자치적 수준으로 높이고 또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모든 사업들 속에서 이제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민의 힘만으로, 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협력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훈련들을 해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여기 이제 가장 그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기초적인 사업인 이웃알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서로 공유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뭐 참여했던 주민들, 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했던 분들, 뭐 구청장 모두를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잖아요. 네,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연관된 것이 저는 이 공감, 우리 동네 공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수평적인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들을 보급하는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구나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수평토론 공감 방식을 활용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차동에서 또 벌이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감 토론은 뭐 되게 이런 원칙이라고 그럴까 또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대개 토론하게 되면 우리가 익히 잘 봐왔던 것이 이른바 TV 토론들이었죠. 편을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나눠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원해서 서로 간에 치열한 상대방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평행선에 자기 주장을 하는 토론들을 거듭해왔던 게 우리나라의 익숙한 토론 문화인데 그런 토론 문화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서로 간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찬 아까 제가 이남국 선생님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연찬 방식이 필요한데 연찬은 뭐냐 하면 무엇이 옳은가를 서로 겨루는 방식, 토론 방식이 아니라 누가 옳은가를 서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연찬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감 토론에서도 그런 원리가 지켜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주도적인 논쟁자들이 논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수평적인 방식으로 모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도록 골고루 발언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자기 얘기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간도 제한을 주고 하는 이런 방식들 규칙을 정해서 같이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민 문화 안에서도 그 다음에 각종 뭐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것 속에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주민자치회도 형식적으로 자치회를 만들고 누가 권한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공감 토론을 하는 다수의 수많은 모임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하게 되면 이제 분과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 분과 모임 자체가 하나의 공감 토론을 하는 장일 수도 있고 또 이 분과와 연결되어 있는 뭐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 행정구역사는 통이 있지만
통반할 때 통이 있지만 그런 행정구역상의 통은 아니고 이런 토론하는 자발적인 다양한 골목의 모임들 이런 것이 공감통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